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수험생 고민 상담, 제가 이제 그 윌땡에서 운영하던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기반으로 제가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수험생분들 학습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 했던 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영상이죠. 최근에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신 분하고 같이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필기 과목 처음 준비하실 때 장소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장소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신 분도 이제 취지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니까 자꾸 늘어져서 이제 노량진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가 어차피 노량진 가도 여러분들 화면 보고 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 강의는 앞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결국 화면 보고 하니까 그냥 자기 집 근처에 그런 이제 영상학원, 영상만 실시간 라이브 송출 영상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질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장소에 관한 문제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수험생의 가장 큰 최대적은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행착오만 잘 줄이셔도,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능력치는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 소화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화율이, 소화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공부를 해서 단기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합격생들 공부 방법론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뭐 나는 사법시험을 뭐 6개월 9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 다음에 뭐 나 경찰시험 뭐 7개월 만에 합격했다,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학습 흡수율, 소화율을 기준점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거기다가 획일하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들의 공부 방법론을 절대 맹신하지 말고, 저처럼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요. 인적자원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무난한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학습 소화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여러분들만의 학습 계획을 설계해야 돼요.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이수하는지 알아요? 프로 선수 출신자들이 많이 이수해요.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자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생 분들 중에 보면, 이제 프로 선수 출신, 뭐 종합격투기나 아니면 프로 야구나 아니면 이제 엘리트 체육 하던 분들 있죠.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전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코칭의 필요성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무턱대고 경찰이나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이 코칭 케어 상담을 받아요. 그 이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렸듯이 1에서 3단계인데 1단계 때 성향 진단, 학습 소화율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때 실제 학습 계획 맞춤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슬럼프 예방 진단 방지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별로 공부하다가 고민되는 거 이제 신청해서 그 해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거든요. 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예체능계에서는 이렇게 전문가한테 코칭 받는 게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의 필기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 경찰 준비생들이 이런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 받는 돈을 아까워해요. 진짜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는 점집에 가. 점집, 물론 이제 사주 주역도, 사주팔자 주역도 사실은 통계학이라서 이제 귀납법으로 도출된 통계학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그 점집에 가서 내가 필기시험 언제 합격할 건지, 내가 경찰직에 잘 맞을 건지, 그거 점집 가서 점치느니 그냥 저한테 성향 진단 받고 학습 계획 점검 받고 이게 안 나와요. 저는 그래도 필기나 경찰 공무원 필기 수험생 대상으로 수백 건의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서 이제 진행하면서 합격생들 배출했잖아요.
점집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물어봐. 아니면 필기학원에 가서 물어봐. 필기학원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 필기학원에서 판매하는 동영상이나 교수님들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영업사원들이에요, 일종의. 아, 그분들한테 왜 여러분들 학습에 관한 시행착오 부분을 질문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자, 지금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 먼저 해결해 봅시다. 공부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독서실에서 혼자 하니까 자꾸 진도가 안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영상 학원에 가서 거기는 이제 그 라이브 영상 되고 끝이니까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가면 진도를 빨리 빼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맞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시간 라이브 영상,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에서 내가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수업 내가 째버리면 수업 못 들으니까 이 수업 들을 때 집중해야지. 이게 이제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 비결인데, 문제는 이런 실시간 라이브 영상에서 온라인 강의도 같이 제공을 해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총괄했던 데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좀 오늘 뭐 결석 하거나 아니면 수업 도중에 좀 멍 때리더라도 나중에 온라인 강의 보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저게.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의지에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든 오프라인 학원을 가도 있죠. 제가 그 법학 공부 방법론 영상 따로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채널에는 없고 그 DSA 헌법 채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학 과목이 들어간 필기 준비생 분들이 법학 과목을 필기 준비할 때, 객관식 필기 준비를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전체 회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법대생들은 법학 과목을 처음에 공부할 때 기본 이론 강의 때 그냥 30%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걸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제 기본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보면서 전체 해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에 이해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풀다 보면 70에서 80%까지 올라가요, 이해도가. 근데 수험생들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면, 기본 이론 강의 때 내가 이거를 이해도를 70에서 80%까지 올리려고 해. 그리고 학습 공부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필기 교수님들 중에 일부분들이 이제 학원의 이윤 추구와 맞물리면서 기본 이론 강의 몇 번씩 보고 이해도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문제 풀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비법대생들은 기본 이론 강의 공부할 때 해당 과목에 대한 30% 이상 이해도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정말 특출난 경우 빼고는. 왜 그러는지는 제가 그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법학은 대륙법계는 퍼즐처럼 다 조각이 맞춰져 있어서 총론 부분은 강론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때 같이 이해도가 올라가고, 강론 부분인 총론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 회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꾸 이해도가 올라가요. 예전에 법대가 있을 때, 지금 로스쿨로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법대생들 처음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완전 개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2학년, 3학년 해서 민사법, 형사법 이제 다 전체 8법을 다 공부하다 보면 3, 4학년 때쯤 되면 웬만한 이제 법대에서는, 조금 이름 있는 법대에서는 3, 4학년들 그 논문형 답변 작성한 거 중간 기출 문제 보면 이제 그 사법시험 출제 교수님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법시험 이제 B뿔 이상 정도 받는 학생들은 사법시험 합격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답안지에 근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 4학년쯤 되면 웬만하면 다 B뿔 이상 받을 실력으로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사법, 형사법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륙법계에서는 민사법에서 법이 출발했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도 형법,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갑자기 행정법 배우죠. 민법 총칙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건 자꾸 뭔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공부 방법론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강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오늘 이걸 2달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하루에 8강씩 매일 보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복습을 하면서 내가 30%라도 소화시킨 걸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해 하세요. 그게 나아요. 시행착오 줄이는데. 네. 그래서 내가 환경을 통해서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진도 빼는 건 내 의지예요. 의지. 전체 순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 의지라고요. 네. 내가 자꾸 부분에 집중하고 계속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주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개방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이 있고 폐쇄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개방 공간은 어디예요? 도서관. 폐쇄 공간은요, 독서실하고 자기 집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폐쇄형 공간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 분은 폐쇄형 공간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개방형 공간 있죠? 칸막이 없이 탁 트인 데서 내가 오히려 조금 소음이 있는 데서 집중이 잘 되는 분은 요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해보고 장소를 임의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가끔씩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단순히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이 장소를 변환한다고 해서 진도가 더 빠지진 않아요. 이건 의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온라인 영상학원이나 오프라인 학원 가도 내가 자꾸 꼼꼼하게 이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려야지 하고 부분에 집중하는 순간 진도를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기에 따라서는 집중도가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요것만 결정하세요. 알겠죠? 장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폐쇄형 공간이 나한테 잘 맞는데, 폐쇄형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3, 4년 했어. 그래서 합격 점수까지 올라가는데 합격은 안 되고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 그때는 분위기 전환 삼아 학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고, 이제 이제 한번 환기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제 공부 초학자들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 방법론과 시행착오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초학자들은, 초시생들은. 됐죠?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근데 제가 뭐 바로바로 영상은 못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